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EBS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화여고 교사 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보면 좀 쑥스러운 영상입니다. 항상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 학교, 새 학기, 새 선생님, 새 친구들 만날 때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자꾸 추구하고 또 도전하게 되는 것은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그 사람과 어떤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까, 그 기대감, 그리고 또 거기서 갖게 되는 뿌듯함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멀리 청주에 또 새로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인연,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입시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영어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인연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다들 금쪽같이 귀한 시간이죠. 특히 우리 수험생 한번 손들어 볼까요? 와, 특히 오늘 저는 주로 여학교에서 여학생들만 수업하는데 이렇게 건장하게 있는 남학생들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합니다.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 돌아가는 마음속에서 정말 오길 잘했다. 내가 영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오를 한번 오늘부터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귀한 시간, 여러분의 더 귀한 시간 빛나고 보람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특강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올해도 고3 담임이라 담임이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의 시기, 물론 지치고 힘들지만 지나가면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지 않으세요? 가장 황금기인 이 고교생활 찌들려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보자라는 정말 이 정신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안 보신 친구들 꼭 가서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또 영어 교사다 보니까 늘 정신무장만 시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영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달리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 공부의 GPS다 라고 해서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GPS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또 영어 약자가 나오니까 여러분 거부감도 들고 저거 뭐야 라고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또 많이 쓰고 있으니까 GPS다라고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위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뭘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을까 한 번쯤 신경을 써서 찾아보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러면서 좀 근사하게 범지구적으로 이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공위성 이런 걸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 지리학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가 청주다, 부산이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어 공부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S를 확인한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앞으로 쭉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그쯤에 있어서 내가 지금은 어디에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구나, 요건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위치 파악 전에 정말 제대로 된 영어 도전하고 계신지 공부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오늘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요, 왜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입니다. Why? 그럼 많은 친구들이 그랬죠. 일단 대학 가야죠, 선생님. 1등급 받아야죠. 학력평가 보니까 뭐 올해는 100점 아니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던데 일단 저는 대학이 목표입니다. 저도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개념강이나 수능 특강에 들어오는 수강 후기의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님이 글을 올렸어요. 보아하니 선생님 저하고 같은 또래이신 것 같은데 저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얘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히고 마음을 바꿔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얘도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서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좀 더 미리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 이거 뭐지라고 했을 때는 좀 넌저시 알려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주머니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실제로 올라온 수강부입니다. 또 많은 친구들은요, 군대 제대했는데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진짜 영어라는 것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뛰어넘어서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 시험이라는 타이틀은 좀 버리고 좀 즐기면서 제대로 다시 영어의 단계를 쌓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수업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선생인가요? 제가 70이 넘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우리 선생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꾸준히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좀 강의도 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퇴근하시는 길에 또 제 강의를 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노련해지네, 뭐 예뻐지네, 뭐 이런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심과 더불어서 부탁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러고 했더니, 제 수능 특강 강의 마지막에 보면 음악과 함께 그날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하는 약간의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라고 하면 막 흥겨운 팝이 나오면서 정답의 단어들이 탁탁탁 이렇게 자막으로 바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좀 느린 노래로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면 내가 단어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진짜 뵙고 있으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자, 갓 졸업한 우리 대학생 신입생부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이렇게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여전히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많은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영어만큼은 단지 수능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수능을 넘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함께하고 즐기고 누려야 하는 거라면 수능 만점 1등급 중요합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이유를 얻게 된다면 따직 수능 100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디데이 얼마 이것보다도 여러분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뭔가의 동기를 만날 겁니다.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단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5층에 수업을 하러 올라갔거든요. 학교 건물 5층에. 근데 분명히 종치기 2분 전 저는 가서 컴퓨터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좀 교실에 들어가는 편인데 2분 전에 어떤 친구가 교실에서 딱 나오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멈칫. 종치기 2분 전이야.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가 3교시였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매점에. 자, 교실은 5층이고 매점은 지하 1층입니다. 2분 남았는데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별었죠. 늦게 오기만 해봐라. 오늘 시험부터 해서 오늘 1시간 내내 질문하고 이제 골탕을 먹여야지 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종치기 3초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빵봉지를 들고. 어제 저희 학교에서 체력 검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50m를 12초에 주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릿느릿 달리던 친구가 너무 배는 고프고 매점에는 가야겠고 늦게 갔다 오면 선생님한테는 혼을 날 거고 그러니 죽어라 달려서 1분 57초 만에 먹을 거 사서 돈 계산하고 그리고 교실까지 오더라고요. 이게 목적이 갖는 원동력이라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아마 체력장 할 때도 요거 10초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혹은 10초 이내에 들어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동기부여가 됐더라면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은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등급이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한 번도 그걸 만나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친구들이 물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동기를 가셨나요? 첫 번째는요. 영어 잘하면 되게 막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막 혀도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무렵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팝에 푹 빠졌어요. 팝송이. 그러니까 이 팝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좀 그걸 듣고 흥얼거리고 노래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어서 정말 여기 부모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아나까나 세대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따라서 발음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노래를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굳이 자막 보지 않고 바로 그 이야기와 느낌을 전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은 원어민 친구하고 대학생이 돼서 원어민 친구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 친구는 자막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영어 그대로 들으면서 즐기고 우리는 그 자막에 따라서 자막이 뭐에 바뀌느냐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인 관객들은 까르르 웃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대사 한 가지를 한 것을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우 갑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우리 공감하면서 웃었는데 그 원어민 친구는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근데 조용한데 갑자기 혼자서 웃는 거예요. 내가 무안할 정도로. 한국인 관객은 다 조용한데 혼자서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고 왜 그러냐면 저성도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니냐고. 우리는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언어를 통해서 영화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요 그 수능 준비하면서 저는 학력고 샀는데 선택 과목이요 전교에서 딱 7명 있는 세계에서 한 3개 지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고 영어를 잘해서 세계 일주를 다녀야지. 그러려면 세계 역사도 알고 지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영어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영어는 잘 못했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늘 성적은 최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교단에 영어 교사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처럼 10여 년이 넘도록 EBS에서 강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을 가까이에서 그걸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도요 기왕 하는 영어 공부를 하면 내가 왜 하는 거지? 왜 해야 하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1등급 좋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영어를 꼭 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뭔가에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덧붙여진다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저력을 만나게 되고 그 저력이 혹시 알아요? 10년 후에는 이 영어로 인해서 뭔가 더 꿈을 향해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는요. 그래 기왕 내가 평생을 도전하고 함께하는 영어라면 수능 100점 플러스 이런 면에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좀 불편하신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도록 엄마 아빠하고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내가 특별한 가이드 없이 엄마 아빠에게 세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가이드도 해드리고 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영어를 좀 잘해야지 하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테니 반드시 여러분의 저력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의 이유 하나 오늘 자정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를 발견해 내신다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학력평가 보기에서 분명히 영어는
2등급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은요, 반드시 만점까지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숨어있는 자신만의 저력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수험생이 되다 보니까요. 무엇을 하느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더라. 그런데 막상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요. 좀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일단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단어부터 외워요. 열심히 외워요. 하루에 한 30개, 50개, 100개까지는 외워야 된다더라. 한 2, 3일 하다가요. 아니, 우리가 단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10개 외웠는데 5개 까먹고 5개 외웠는데 3개 까먹고 이러다 보면 그냥 때려치다 보니 가지고 있는 단어장에 알파벳 A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매일 앞장만 새까맣게 그러다가 쌓여있는 영어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보셔야 내 영어의 GPS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수년간 수험생들과 우리 10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영어 공부에 관련해서 제가 가진 한마디 정의는요. 바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디로 이어져야 할 건지 정말 그 로드맵을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 전교 1등이 무슨 책 보면 따라보다가 그 다음에 전교 2등이 무슨 학원 가면 그 학원 한번 따라가다가 늘 남이 하는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이다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accuracy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막 영어의 바다에 빠지기 시작할 텐데 accuracy가 뭐냐면 바로 정확성이죠. 일단은요. 정확한 영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뭘 뜻하는 건지 이게 파악이 돼야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글을 이해하고 읽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엔요. 이런 필요가 생기게 돼요. 바로 스피드. 수능 영어는 70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듣기 평가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문제를 말하는 사람보다 앞서서 풀 수가 없어요. 남과 여의 대화가 끝나야 뭔가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럼 20분 정도의 듣기 평가를 빼놓고 나면 50분 동안 28문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모자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친구들은요, 주문을 해요. 선생님,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읽고 어떻게 하면 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단계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스피드를 내기 시작합니다. 맨날 대충 읽어서 시간 내 50번까지, 45번까지는 가지만 틀리는 문제들이 태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학습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유난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혹시 수험생들 밑에 동생들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가이드를 할 수 있었으면 아니면요. 내친 김에 부모님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지금도 어딘가에 영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만 이렇게 체근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우리 아이 독서실 가 있을 때 야간 자습할 때 나도 뭔가 한번 해볼까? 이 방법, 이 단계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accuracy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정확한 영어의 이해와 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 보캡을.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단어부터 손을 들어요. 좀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갔다. 총알이 많아야죠. 그래 좀 헛발을 쏘더라도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다라고 하면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단어를 많이 외운 친구들은요. 단어 조합을 했는데 더 이상 단어 조합이 먹히질 않습니다. 분명히 이 뜻과 이 뜻인데 나중에는 확인해보면 그 문장 자체가 나의 의도와 나의 분석과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만드는 데는요. 법칙이 필요해요.
이제는 단어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법칙에 해당하는 grammar, 문법이나 어법, 구문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 분량의 단어와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내가 독해에 대한 시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얼개에 있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EBS 커리큘럼도 그렇고 여러분의 수험생활도 그럴걸요. 겨울방학쯤 됐을 때 예비 고3의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얘들아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문법에 대해서 구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든 EBS 연계교재든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그 사전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피드도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는 실패한 일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일단 불문해요. 근데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가보면요. 체력을 먼저 필요하고 해요. 일단 뭔가 건강한 상태에서 몸에 관련된 조절이 필요하지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운동을 하거나 그것은 아예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는 것만 못하더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갖다 주고 기출문제 풀어. 수능특강 풀어봐. 풀기야 풀죠. 3강을 못 넘어가요. 부실공사인 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 두 가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 가장 간단한 수준의 어법 필요합니다. 자, 그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많이 좀 읽어야 합니다. extensive가 뭐냐면 아주 많은 양의 독서를 좀 꾸준히 많이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 어휘, 어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 자 그러다가 한 2학년쯤 됐으면 그걸 단계를 가지고서 쭉 많이 읽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런 훈련에서 3학년이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나요? 우리 어머니들 경험하시죠?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 좋다는 학원도 보냈고 분명히 이래서 다른 아이보다 우리 아이는 달라질 것 같은데 첫째나 둘째나 늘 그냥 고만고만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이 누가 있어요? 그쵸? 다 1등 받고 싶은. 제가 되게 찡한 게 뭐냐면요. 애들한테 물어볼 때 뭐가 제일 힘드니? 수험생활에. 그럼 제일 먼저 답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참아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시험 잘 봐. 괜히 퉁퉁거리고 막 되게 신경질 내고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한 번만 우리 부모님들이 앞서서 알아주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짝 감동 코드만 건드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층에서 지하 1층을 뛰어다니는 그 에너지 폭발할 수도 있을 텐데 부모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 어디를 건드리면 무슨 학원에 가면 너 1등 받겠니? 이게 1등급 받겠니? 이거 말고 어떤 감동의 코드를 우리 아이에게 탁 찔러주면 우리 아이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감동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어쩌면요. A대학의 전략보다요. 아니면 A대학의 등급컷보다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더 연구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 애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눈물이 터지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그걸 한번 건드려 주실 수 있다면 자, 일단 많은 것을 읽고 3학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거까지 감안해서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또는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과제를 줍니다. 사회책을 하나 주고서 야, 오늘 1강에서 3강까지 시험을 볼 거니까 오전 내내 한번 공부를 해보렴 이라고 하면 어떤 자세로 1강부터 3강까지 볼까요? 거의 다 퍽 마실 정도로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1강부터 3강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야, 그 GPS라는 개념 있잖아. 그거 1강에서 3강까지 해서 어디 있는지 한번 그 단어가 어디 나오든 그거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한다면 쓱 훑어보면서
그 단어 위주로 어디쯤에 그 단어가 있을까 찾는 데다가 집중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내가 이 글을 읽어야 하지? 라는 이유에 따라서 읽는 자세와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능에 가면 28개의 독해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독해 문제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는 읽었다가는 50분의 독해에 허용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해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리딩 스트래티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주제를 물어? 그러면 꼼꼼하보다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 윤곽이 중요하겠구나. 자, 조지에 관련된 글을 읽고 불일치하는 내용을 고르세요. 아, 이거는 흐름보다는 세부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어야 되겠구나. 빈칸이 떴다. 이거 선배들도 어렵다던데. 됐어. 빈칸은 모든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차분하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셈일 거야. 라는 나름의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전략이 있어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서 글을 읽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이다라고 하면 이 한 페이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르지 않는 등급에 수능 특강을 아무리 노려봐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에클리스를 다시 돌아가셔야 해요. 적어도 영어의 기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영문법에 대해서나 구문에 대해서나 단 1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으니 그게 쌓여지지 않으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더 이상의 터전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수능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면 속에서 정해진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어쩜 이렇게 차근차근의 단계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결국 나더러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약간의 기초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읽은 경험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절망을 주는 영어 학습법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요, 저는 이런 개념을 드리고 싶습니다. all in one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맞아요. 이렇게 여성들의 어머님들이 웬 속옷이 나오냐고 그럴 텐데 all in one이 형용사로 찾아보면요, 모두 한데 묶은, 하나로 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린 정해진 시간에 목표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법, 구문, 단어, 독해 한데 어우러져서 어쩔 수 없이 한 목소리로, 한 속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수능 특강의 지문이 하나 있잖아요. 수능 특강을 보고 있는 거기 있는 단어들을 우선으로 외우세요. 선생님 다 외우는데요. 인터넷 수능 1, 2 나와서 대기하고 있죠? 거기 있는 단어들을 우선으로 외우세요. 거기에서 70% 가량 연계가 된다고 하니 뛰어봤자 벼룩이라. 그 안에 있는 어휘들과 그 안에 있는 구문들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거잖아요. 일단 주어진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단어들이라도 하루에 최소한 20, 30개씩이라도 내가 꾸준히 가보자. 그랬을 때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단어는 언제까지 외우나요? 언제까지 외우면 되나요? 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숨을 쉬어야 돼요.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돼요. 적절한 잠을 자야 돼요. 3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가 시작돼서 영어 공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처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어입니다. 따라서 단어 공부의 끝은 영어 공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 나올 때 외웁니다. 여러분처럼 쓰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 이게 또 이런 의미로도 쓰였구나. 매일매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정을 두지 말고 단어 공부 언제까지? 아,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단어에 있어서
늘 수능 특강을 통해서 전달되는 단어들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문을 하나 보면요. 꼭 모르는 문장이 한두 개가 나와요. 그 구문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로 문법책을 정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지문을 읽으면서 내 지문 속에서 최소한 한두 문장의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들은 뽑아오세요. 아, 이거 나 몰랐는데. 야, 이건 뭐야? 분사구문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안 되겠다. 분사구문은 내가 주말에 따로 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든지 선생님한테 가서 내 이 개념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든지 이거 뭔 수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분명히 본인이 구멍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문 하나에서 하나씩 뽑아낸다 하더라도 자, 연계교재, 올해 연계교재 총 지문의 개수는요. 대략 한 7, 800개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EBS N대가 빠졌으니까 작년에는 한 1000개 내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지문 하나에서 중요한 구문 하나씩 공부한다 그러면 7, 800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수능에 대한 어법이나 구문의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지문을 읽을 때, 자, 수능 특강에 주제 파악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주제 파악을 위해서 그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 흐름은 뭐지? 한번 읽어보고. 아, 여기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뭐지? 아, 한번 읽어보고. 그렇다면 혹시 변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을까? 학교 선생님이나 EBS 강의에서나 선생님들이 또 가이드를 해줘요. 그걸 통해서 단지 주제 문제를 푼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대한 응용력,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글을 읽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어휘, 구문력, 글을 읽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학년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격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어진 연계 교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그러나 세상에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자, 11월 12일에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어떤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시험부터 끄고 나서 끝나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적표를 만날 수 있을지 뿌린 씨앗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결과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3학년 학생들이 특히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놓치게 되는 것, 실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vehic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 뜻이 뭘까요? 그렇죠. 탈 것, 차량.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vehicle, 탈 것, 차량, vehicle, 탈 것, 차량 이래요. 자, 3학년이 딱 됐을 때 문장 속에서 나왔습니다. copyright라고 하면 저작권이거든요. 저작권은 the primary, 중요한 탈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literary creations라고 하니까 문학 작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탈 것이다. 자, 이 친구 여기서 설명 얘기했었죠. 그럼 저기서는 이 글이 뭘 것 같아요? 탈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수단, 방법. 어디서 봤죠?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3학년이 되면 올인원이 돼야 된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이제는 합체돼서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클레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주장하다. 그렇죠. 주장하다. 동사에 S가 붙었나?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When people, 사람인데 with above average IQ. 아, IQ가 평균보다 높은 똑똑한 사람이 encounter, 뭐예요? 마주치다. 무엇을? 주장을 마주쳤을 때. 저기서는 그럼 클레임이 동사예요? 명사예요? 마주치다 무엇을? 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이처럼 단어는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고요. 한 단어가 품사도 이것저것으로 쓰여요. 그러니 그것을 단어만 외운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글을 읽고. 그래서 올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얘기로요. 두 친구가, 두 한국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외국인이 있었어요. 두 한국인이 야, 너 주말에 뭐 했니? 나 배 타고 낚시 갔다? 우와, 좋았겠다. 자, 한국어를 막 공부하고 있는 그 원어민이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껴들어야지. 근데 그래서 뭐 많이 잡았어? 아니,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왜? 배를 탔는데 왜 배가 아파? 뭘 잘못 먹었나 봐. 뭘 먹었는데, 야, 거기 선장님이 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상한 거였나 봐. 그래서 좀 상한 배를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 배 위에는 화장실도 없는 거야. 2시간 내내 죽는 줄 알았어. 듣고 있던 원어민이, 외국인이 더 죽을 지경이에요. 먹는 배도 나오죠. 아픈 배도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타는 배까지 나오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너 옆반에 누구 알아? 걔 잘 알지. 맨날 나랑 잘 놀았었는데 야, 걔 이번에 모의고사 올 만점 받았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배 아파. 걘 뭐냐? 이런 거예요. 옆에 있던 원어민. 왜 갑자기 배가 아파? 이러는 거예요. 문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배 아픈 건 뭐죠? 부럽다. 샘나다인데. 그만큼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여러분은요, 따로 학습 말고 지문 속에서, 그 안에서, 그러려니요, 매일 지문을 좀 많이 읽는 거. 가능한 한 많이 읽어서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영어를 힘들게 만드는 것, 파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Taking steps라고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keep others connected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님 갑자기 애들이 존경스러워졌죠. 요런 질문 28개씩 50분 동안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실수했다고 이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자, 어디에다 연결시키냐 할 때는 with the rational part of their brain이라고 했어요. rational. 이성적인 부분. 자, 그대로 해볼게요. 파란 부분만. 그들의 뇌에 이성적인 부분에 항상 연결되도록, 다른 사람이 연결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선생님, 우리말로 옮겼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쵸? 10문장을 읽어서 번역은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니? 모르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해석본을 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면 조치를 취한다. 다른 사람이 연결되도록 어디? 그들 뇌의 이성적인 부분에 연결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뇌의 이성적인 부분에 연결되도록 해주는 거. 자기의 이성적인, 뇌의 이성적인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3학년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짧게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좀 쉽게 우리말로 되면 독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 번역보다는 좀 짧게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것,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요 단락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런 단락이 있더라고요. Being able to look at situation까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 동명사가 주어 파트에 올 수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어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using different frames라고 하면 뭘까요? 다른 틀을 사용해서, 즉 다른 틀을 사용해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데, 이런 첫 번째 단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consider,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라.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가 나오냐면 1543년,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저기는 천동설이 나와요. but 그러다가 1543년 지동설이 나와서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다른 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천동설, 지동설 봐봐.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보다 radical change, 급격한 변화에서 어디에 있어요? 퍼스펙티브가 관점이거든요. 틀이거든요. 틀과 관점이 달라진다?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제일 어렵다는 빈칸 문제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스파크,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revolution이라고 했는데요. 혁명이거든요. 여러분도 혁신의 불꽃 일으킬 수 있습니다. by. 어떻게? 저게 빈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빈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거라. 빈칸이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휘력에 그 문장들을 갖고 있는 약간의 구문. 그러면서 번역이 아니라 흐름을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랐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머님도 생각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코페르니쿠스에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나 너무 따로따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다면 연계교재 공부의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루에 적어도 3여 개 이상의 지문. 그 안에 혼합해서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거기에서 달라진 생각, 달라진 학습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If you put in the effort, 노력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the outcome, 결과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왜 뽑아왔냐면요. 선생님 저 그렇게 공부하는데 수능 특가가 절반쯤 왔는데 3월 모의평가 그대로, 4월 모의평가 그대로 전 안 되나 봐요. 이 문장을 생각하세요. 노력을 쏟고 있으면 이미 결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족한 건 뭘까요?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민기라는 학생이 저에게 글을 하나 올려줬는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개념 강의를 두 번, 세 번 보면서 영어를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기초를 가지고 수능 특강에 왔는데 수능 특강 지문 하나 분석하는데 30분이 걸리더래요. 야, 이게 갖고 공부가 되겠나? 그런데 수능 특강을 8강쯤 지나가니까 한 지문 공부하는데 20분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속도가 붙더래요. 그래서 4등급으로 시작한 그 친구가 작년 대수능에 있어서 선생님 98점 찍고 생애 처음으로 1등급 받아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3학년 3, 4월에 수능 특강 공부할 때 한 지문에 3, 40분 걸렸다고요. 그런 친구들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ffort, 노력이 이어지면 여러분은 충분히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영어만 보니까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두 사람의 화면을 봤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올 연계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레리 버드라는 농구 선수는요. 인터넷 수능 1의 빈칸에서 등장하는 친구인데요. 친구는 아니죠. 인물인데 워낙 유명한 농구 선수였지만 왼손 슛이 약하다는 평가에 죽어라 왼손 슛을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서 중요한 매치에서 멋진 왼손 슛으로 팀의 성공을 이끌어간 선수. 맥 비욘디 혹시 아세요? 장문독해에 나왔었는데 88년도 서울올림픽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7개의 메달을 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했지만 첫날 동메달, 둘째 날 은메달 모든 사람들이 첫 2경기에서 저렇게 죽을 썼으니 쟨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개에서 내리 금메달을 다 따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the practice. 엄청난 훈련이 paid off.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handsome. 여기서 여러분들 결판이 나는 웬 잘생기게. 제가 그랬잖아요. BQ도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저기서 그럼 handsomely는 뭐가 될까요? 그 노력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멋지게, 훌륭하게.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선 여러분도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에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간 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자신만의 공부의 동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어를 잘해서 해외여행을 간다. 영어를 잘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보다 더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행복한 상상이 지금 조금 힘든 여러분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훈련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요건 올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멋진 표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저게 뭐니? 아직도 수능 특강 초반을 못 따라간 친구들. Throw one's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생각나세요? knapsack. 그렇죠. 바로 배낭을 담벼락 너머로 던지십시오. 이런데 저것도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래요? 우리 청주 학생들은 똘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담벼락이 있는데 내가 저놈을 넘어야겠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잘 안 넘게 되잖아요. 에라 그리고 내 가방을 일단 담벼락 너머로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안 혼나려면 가방 찾으러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표현. 집에 돌아가실 때, 자, 여러분도 담벼락 너머로 가방 한번 던져보십시오. 집에 가실 때 엄마한테 호언장담 한번 하세요. 엄마, 오늘부터 해서 한번 1등급 맞아볼게. 오늘부터 해서 내가 100점 한번 간다. 말 던져놓고요. 담벼락 넘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저력이 있지만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세상에서 최고로 잘해서 영어 교수가 됐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미모가 뛰어나서 EBS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너무 격하게 공감하지 말고 뭔가 본인이 잘하는 거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 없다 싶으면 일단 가방부터 던져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 있어서 전환점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반에 시험 감독을 갔더니 그분 있잖아요. 거기에 멋진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다. 마지막은 네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에 와닿던지. 근데 직업병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문득 딱 그걸 보는 순간 저거다.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영어가 그렇다. 절대로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수능은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한두 번의 시험으로, 한두 달의 노력으로 내 영어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로 버텨내면서 드디어 인간으로 탈바꿈한 단군 신화의 등장인물처럼 여러분도요 100일, 200일 후에는 원하는 목표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가 절대 걸림돌이 아니라 행복한 여정,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